토지거래 허가 처리부서 시군구청 처리기간 15일. 허가를 받아야 할 면적 그건 좀 이따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읽어요. 네. 1. 허가 시 거주기간 제한. 1. 농지,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다 이거 가로도요 혹시? 일단 하고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농업인은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소지로부터 30km 이내 가능. 30km. 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이나 그와 연접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사무소가 있는 농업법인. 자, 농업법인.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토지거래 허가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은 검토를 하고 가야 돼요. 자, 이거 보기 전에 이제 여기 거기 자리 없어요. 여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토지거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시도별 토지거래 허가 해제 지역하고 기준 지역이 면적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는 이게 지정이 됐다가 해제될 수도 있고 다시 지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라는 그거는 딱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증감이 돼요. 증감이 되는데 보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도권하고 지방으로 나누고 수도권에 보면 이게 제곱킬로미터거든요. 51.86 이게 언제냐면 2015년도 기준이에요. 지금 이거하고 또 변동됐어요. 왜냐면 해마다 막 해제 지역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해제 지역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뭐냐면 새로 또 토지거래 허가로 또 묶이는 지역이 또 있어요. 왜 그러면 막 급등한다 뭐 한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부터 먼저 지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27. 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해제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지정이 또 늘어나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저기 인천은 지금 다 풀렸어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있던 지역이 다 해제가 돼버렸고 그 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면적이 전 국토의 비율로 몇 프로 정도가 될까라고 제가 지금 통계점을 또 확인해 보니까 0.15% 정도. 크지는 않는데 근데 전국을 따지니까 도심지나 그렇죠. 사실 지방에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가 안 붙거든. 근데 대부분 수도권 중에서 서울 당연히 묻고 그다음에 경기도 묻고 지방에 보면 광역시들 느낌 묻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정도면 거기가 땅값이 막 그때 막 이런 지역이지 뭐 땅값 안 올라간 데로 토지거래 허가가 묻진 않으니까 그래서 요지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많이 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도 따지면은 뭐 한 0.15%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이렇게 요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양식인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는 어떻게 하느냐?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거래를 하려면은 계약하기 전에 먼저 허가부터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 계약서를 작성해 놓고서 거기다 특약으로 걸어야 돼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 본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토지거래 허가에서 안 해줬단 말이야. 지자체에서 승인을 안 해줘버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 자체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이럴 경우는 이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특약을 걸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분쟁이 생겨버리거든. 그래서 이걸 뭐냐면 조건부 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뭐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무효 사유가 유동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건부 허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가 되는 조건에서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허가구역에서 이 허가를 못 받으면 거래 자체가 무효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할 때는 이게 토지거래 계약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지자체에다 집어넣고 여기다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 아닌 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쭉쭉쭉 적으셔야 되고 뭐 토지에 관한 사항, 뭐 정착물 관한 사항, 뭐
계약 예정 금액에 관한 사항 뭐 이거 이런 것도 다 적는데 어때 이런 거 들어가면 복잡해 저거 일단. 할때 농지 원부 같은 거 띄우라 그러던데. 그건 우리가 농업인의 한해 때 농업일 때 여기 보면은 농지 원부 그러니까 농업일 경우는 농지 원부가 있어야겠죠. 네. 근데 허가상하고 농지 원부하고는 별개예요. 농업인이 아니어도 뭐 농지 원부고 농업인 아니어도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는데 별개 농지 원부라는 건 뭐냐 내가 농업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허가를 내는 데는 사실 집어넣어도 문제는 없죠. 왜 농업이니까. 근데 내가 농지 원부가 없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허가를 받으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저거 할 때는 네. 농지 원부가 왜 그러면 허가를 집어넣는데 여기서 안 되는 경우도 발생했거든요. 그럼 이제 토지 계약을 해놨는데 계약금 걸어놨는데 잔금까지 걸어놨는데 허가를 못 받아. 그럼 이거 안 되거든. 그럼 분쟁이 뭐 생긴다. 그러니까 토지 계약을 걸고 거기에 갖고 이제 이거를 허가를 받아 이게 허가 신청서를 이제 집어넣는데 거기서 받았다 그럼 잔금 치면 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이건 무효로 해야지. 그럼 경매는 어떻게 하느냐? 경매는 내가 예를 들어서 경매를 낙찰 받았어. 그리고 허가를 받아 집어넣는데 허가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보증 뭘 쓰는 아니죠. 예, 경매는 허가를 안 받아요. 예, 경매는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 있는 토지들은 경매로 낙찰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일부러 이제 예전 같으면 뭐 지금은 아닌데 예전 같으면은 내가 사고 싶어 이 땅을 근데 허가를 받으려니까 허가 받으려면 까다롭거든. 그러면 그 비용부터 어떻게 계약 금액 마련할래 어떻게 농담 막 토지거래도 의무 이용 기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 이거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는 허가 받아서는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하냐 짜. 그리고 어떻게 근저당을 딱 설정해 놓고서 한 달 두 달 안 남는 걸 가지고 경매를 집어넣어 버려. 그래서 그걸 낙찰받아. 그러면 허가를 안 받았거든. 이래서 왕왕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예전에.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딴 사람이 못 받게끔 만들어 못 놓고 들어오지. 뭐 알잖아. 가등기 같은 거 돼 있으면 가등기는 허가 상황에서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다 뭐 예를 들어 뭐 유치권 하나 될지 걸어놓고 유치원을 얻든지 가미를 걸든지 가면은 소용없고 가면 그러면 그건 말소되니까 근저당을 내고 근저당은 제3자 들어오면 담보권이나 가압류권 이런 압류권은 말소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들이 와서 상관없잖아요. 남들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유치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유치권은 왜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잖아요. 한 번에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알고 보니까 그 유치권은 서로 짠 유치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야 들어가서 낙찰받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전에 작업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짜고 유치권이라는 소리네. 네. 원래 유치권이 90%는 뭐 또 짜고 치는 고수가 아니겠습니까? 짜고 그렇죠. 치는 거죠. 또 우리나라가 또 그런 암흑이죠. 또 짜고 치는 거에는 또 우리나라 또 아주 또 특별한 능력을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토지거래 허가 이게 신청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봤을 때 허가를 받은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에서는 모든 토지를 다 받아야 되냐 아니에요.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도시 지역이냐와 도시 지역 이외의 지역이냐는 다 달라요. 그 표를 보시면 돼요. 표에 보면 도시 지역 이외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 지역에는 뭐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도시 지역은 주상 공록 있죠. 주거 공업,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그다음에 용도 지역이 없는 경우.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180제곱미터 초과죠. 이게 무슨 조냐면 도시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 있는데 여기가 도시 지역 중에서 주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8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은 50 뭐 55평 그렇죠 50몇 평 되겠지? 뭐 60평이 안 될 거고 뭐 그거를 초과하는 것만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180이 아니라 178이야. 178제곱미터야.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아 없다야. 없다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공업지역은 660제곱미터 초과니까 이제 200평이지. 그죠? 330제곱미터가 100평이니까. 그죠? 200평이죠? 200m 초과하면 허가 받으라는 얘기야. 그 미만이면, 이하면은 그건 허가상이 아니란 얘기지? 근데 여기서 녹지 지역을 보세요. 녹지 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죠? 100제곱 해봐야 30평밖에 안 되잖아. 근데 30평, 그렇죠? 30평밖에 안 되잖아. 30평을 초과했다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야. 그럼 만약 98제곱미터야. 그러면 이거는 허가 받지 말라는 얘기지. 대신에 이럴 경우는 뭐예요? 이게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증이 필요한 거야. 이게 차이야. 도시지역에서 주거, 공업, 상업 지역은 농지여도 농지증, 그 토지거래 허가하면은 허가를 받으면은 뭐가 되냐면 농지증은 받은 걸로 간주 처리를 해줘요. 의제 처리를 해준다고.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은 농지증을 받은 걸로 의제 처리를 해주는 거고. 농지증이라는 농지 원부를 말씀. 아니 농지일 경우, 네, 그러니까 주거 지역의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증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농지를 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네. 근데 그 중에서 농지증 안 받는 사례가 뭐 있다 그랬어요. 도시 지역에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농지증을 안 받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상업 지역에서 20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니까 이제 60평일 거 아니에요. 60평을 초과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180제곱미터야 미만이죠. 안 받죠. 이때는 농지여도 농지증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녹지 지역은 농지다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초과되는 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왜? 농지증 받은 걸로 간주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저기 초과하지 않는 것 중에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은 농지여도 농지증 대상이 아닌데 초과가 되면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초과가 안 되는 미만일 경우에는 농지일 경우 농지증 대상인데 주상공업은 안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녹지 지역은 농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도시 지역인 경우에는 지목을 따지진 않아요. 지목을 따지지 않아요. 지금 무슨 소리냐? 도시 지역에서 주거 지역에 지목이 돼야. 근데 200제곱미터야.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야. 왜? 지목은 상관없으니까. 모든 지목이 다 받아야 되는 거야. 18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도 다만 농지일 경우는 뭐야? 농지증은 안 받는 거고, 그지? 지목이 돼도 허가를 받아야 돼. 녹지 지역은 당연히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90제곱미터란 말이야. 그럼 허가 대상 아니란 얘기지? 근데 그 중에서 지목이 농지다. 그러면 농지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지목이 임야다면 안 받는 거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요거 구분해야 돼. 그 다음에 도시지역 이외. 도시지역 이외에는 뭐냐면 이건 지목별이에요. 이거는 용도지역을 구분하지 않아. 지목만 따지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옆에 보면 임야, 농지, 농지 및 임야 이외 이렇게 나왔잖아. 지금 무슨 소리냐? 도시지역이 이외니까 뭐예요? 뭐 관리지역, 뭐 농림지역, 뭐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렇게 되겠죠? 그 지역에서 임야가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 그러니까 300평을 초과한다. 이럴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근데 만약에 1000제곱미터가 아니야. 한 900제곱미터야.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야. 없다야. 오케이? 자, 도시지역에서 농지죠, 농지. 농지인데 5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죠? 네. 근데 400제곱미터야. 허가 안 받지? 안 받는데 여기는 뭘 받아야 돼? 농지증을 받아야 돼. 이제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농지 임야가 아닌 뭐 지목이 돼야. 지목이 돼야. 이 2회니까 되잖아. 뭐 잡종도 될 수 있고. 그럴 경우는 200제곱, 250제곱미터. 그러니까는 뭐 한 70평 되겠네? 이거 초과하면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여기를 초과하지 않아. 작아. 그러면 어때? 허가 대상 아니죠? 여기 농지증도 아니죠? 왜? 지목이 대잡종지니까. 농지 및 임야 이외니까. 그렇죠. 농지만 농지증 대상인 겁니다. 그렇죠? 이제 이걸 구분할 줄 알겠죠? 이렇게 표현을 보시면 돼요. 이거 나중에 헷갈리면 또 이것도 헷갈려 버립니다. 근데 도시에서 상업지역인데 농지일 수도 있어요. 있어. 예전에. 지금은 사실 거의 없지. 근데 저기 도시 지역에 서울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뭐 지방 광역시 같은 데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지방도 군도 도시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상업 지방이랑 시골이랑 뭐 상업지가 없습니까? 근데 거기 보면 전답이 가끔 있어. 개발 안 된 전답이 있어. 그럴 경우에 얘기하는 거야. 이게 서울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야. 자, 요거 딱 구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임야. 그리고 저 농지에 보면 가번 있죠?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거주 기간에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1년이었다, 뭐 6개월로 됐다 이랬거든. 근데 이거 지금은 더 강화됐어. 뭐냐면 실제로 거기서 살고서 실제로 거주해야 돼. 그게 몇 년 거주했다 기간 필요 없지만 실제로 거기서 살고 있어야 돼. 주민등록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거기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까다로워진 거야. 안 그러면 허가 대상이 안 돼. 허가에서 바로 아웃돼. 안 나온다고. 허가 받아서 살다가 예를 들어서 이사를 그건 상관없죠. 그건 상관없죠. 오면은 상관없고요. 허가 받을 때만 필요한 거니까 이거. 자, 임야. 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당의 토지가 소재하는 시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실제로. 네, 여기서 키포인트는 항상 거주는 항상 실제로야. 실제로 당의 지역에 거주하고 임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농지도 마찬가지, 임야도 마찬가지. 토지거래 허가에서 내가 땅을 살려면은 그 땅 살 때는 반드시 거기서 실제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전엔 거주 기간이 뭐 1년 동안은 거주해야 되고 막 이렇게 있었어요. 그 전에 사전에 1년 이상은 살고 뭐 6개월 이상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없어진 대신에 실제로 내가 거기 주민등록하고 살고 있어야 돼. 그럼 실제로 주민등록 살고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다 확인해. 그 왜 그러면 요즘 어느 정도냐면은 저는 휴대폰 어디서 통신망이 되느냐, 카드 실제로 어디서 쓰느냐, 그 교통카드 출퇴근 이것까지 다 확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요즘은 이거 웬만하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카드하고 핸드폰을 맞춰줬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주민등록을 해놓고서 내가 안 살잖아. 그러면 누가 바지가 사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내 카드를 50만 원짜리 해가지고 써라. 그리고 내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내가 써라. 이러면 쓸 거 아니야. 그 중에서 70% 이상이 됐다. 그럼 거주한물이 될 거냐. 이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야, 어때? 보통 대단한 머리가 아니지? 예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예전에. 근데 됐다고 하더라고요. 허가 바꿔서 하는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보면은, 그럼 허가는 받아놓고 그 순간만 받아놓고 그 다음에는 완전 개판쳐도 되느냐? 아니야. 토지에 뭐가 있냐? 이용 의무 기간이라는 게 있어. 토지거래 허가는. 이게 또 복잡해요. 자, 요 프로를 봅시다. 요게 또 복잡해. 그래서 허가다 그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러면 허가는 의무가 막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걸 안 갖춘다 그러면 바로 이거 형사처벌이야. 여기 있습니다. 아니 거긴 없어. 이거 여기 있어요. 이걸 보고 이거 다 이따 보내드릴 거예요. 자, 요거 저기 도경 씨가 토지 이용 의무 기간. 토지 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 범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이게 바로 이용 의무 기간이야. 이거 만약에 어겼다? 형사처벌이야. 형사처벌. 아니 뭐 꼭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뭐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용 목적.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주민복지시설 또는 편입시설,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경영. 이용 의무 기간 2년. 2년 동안 이거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이거. 만약에 1년하고 했다? 그럼 형사처벌이야. 뭐 이것뿐만 아니라 벌금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래서 힘든 거야. 아니 내가 사놓고서 이거 의무적으로 했고 얼마나 또 까다로워요. 원래 우리가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니잖아. 어떻게 좀 살짝 개발해서 팔아먹고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이거 걸려버리면 이게 골치. 그래서 허가가 힘든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지 수용, 사용, 토지 보상법 및 그 밖의 법을, 법률, 지역, 지구, 구역 등 지정 목적에 적합 인정 사업, 지자체 관련 사업, 이용기 의무기간 4년. 4년. 의무적으로. 그 다음에 대체 토지 취득, 이용기간 2년.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대체 토지로 취득을 했다. 허가를 받아서 그럼 2년 동안 보유하고 있어야 돼 내가.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현상 보존 목적 5년, 그 외 이외의 경우 5년.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면 5년씩 이렇게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제한이 돼.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다 그러니까 그게 귀찮은 거야.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니. 진짜 목적이 없으면 못 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대충 뭐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를 묻는다는 얘기는 이미 땅까지 막 뛰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뛰면 슬쩍 가지고 1년 있다 이렇게 팔아먹을 생각으로 했는데 이게 의무 이용 기간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받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 경매로 취득해버리는 거야.
왜 경매를 취득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지만 내가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 이러니까 경매를 해버리는 거야. 그게 좋네요. 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안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자, 이행 강제금, 토지 이용 의무 불이행,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 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그거 쭉 보시면 요 밑에 표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이행 강제금의 토지 취득가액의 10%. 그래서 내가 1억짜리를 취득했어. 근데 그거대로 안 했어. 방치했어. 얼마? 1,000만 원.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이행 강제금의 7% 7%. 취득가액 7%. 허가 관청의 승인 없이 이용 목적 변경 이용 이행 강제금의 토지 취득가액의 5%. 그 외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7%. 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거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라는 게 어디에 토지 대장금이 나오고 예?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라는 게 응.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 그거는 저기 제가 요거를 아니 이거 토지 연계 확인하면 다 떠요. 그거. 토지 계획 이행은 토지 이용계 토지 이용계 확인을 띄면은 거기에 보면 다 나온다고. 제가 요거 샘플을 제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걸 봅시다.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보면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토지거래 계약 관한 허가구역 딱 지정이 됐거든요. 빨간 별 쳐놨네. 아니 이건 빨간 표로 돼 있는 걸 내가 뽑아온 거예요. 캡처 뜬 거고. 그러니까 여기 빨간 거 표지가 안 나와요. 근데 포인트 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저 보기보다 수수해요. 여기 보면 도시지역인데 자연녹지잖아. 자연녹지인데 어때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다. 이게 토지거래 허가지 구역이라는 얘기야. 이게 토지연계획에 딱 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서 하는 거예요. 네. 어때요? 그렇죠? 별거 아니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는 아무튼 쉽지 않다. 왜 그러면 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고 허가를 받은 상태도 그 이용 또 의무기간 이것도 쉽지 않고 여타가 된다 막 날라오고 막 그런 거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허가 안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지역이 네. 아니면 그렇게 내 맘대로 사놓고 이용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만 그런 거예요. 그 외의 지역은 그 저번에 말씀한 인접 30km는 뭐가요? 면접 30km. 거주 기간이요? 아니, 그 농업 소재지가 좀 소재지가 살짝 떨어져 있는데 출퇴근 가능한.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그건 거기 실제로 거주해야 돼. 그래서 아까도 그래도 뭐라고 했어요. 실제로 여기가 키포인트라니까. 실제로 거기 살아야 돼. 뭐 연접식은 안 돼. 이건 뭐 투기를 완전 막아놨네. 그렇죠. 하지 말란 얘기. 하지 말라는 하는 얘기. 근데 그런다고 또 안 하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그럼 경매를 해도 되고 만약에 경매를 못했다. 물건이 안 나오니까 못했다.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핸드폰 사주고. 예전에 그 카드도 주고 핸드폰도 주고 써라. 그렇다고 뭐 200만 300만 큰일 나니까 딱 50만 한도 걸어놓고도 핸드폰 쓰고 그것도 해외 전화 안 돼?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딱 나온 거 왜 내 명의로 했으니까 이래가지고 해서 뭐 신문도 뭐 신문 보지도 않는 신문도 내 명의로 해가지고 내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만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택배도 막 받고. 네, 옛날에 우유도 받고 야쿠르트도 받고 실제 먹었는데 근데 비용을 다 카드로 해고 뭐 예전에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니고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그죠? 없어. 자 그다음에 자 여기 구문은 뭐냐면 요거 3번에는 농지 취득 증명하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구분을 하는 거야. 이거 잘못해서 도시적 이거 아니에요. 이거 도시적 이거 X 해놓고 여기 토지거래 허가 그랬지. 이게 잘못된 걸 내가 했어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이거. 자 보면은 일반 매매일 경우에는 여기가 만약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농지야. 근데 왜 농지 취득 증명을 X를 해놨지? 왜 농지 취득 증명을 X를 해놨지? 면적이 여기 표에 보면 면적이 이하인 기준이 면적. 토지거래 허가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했다고 치고. 그렇죠. 아주 도경 씨가 정확하게 하는데 왜냐면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은 이미 간주해버리거든. 의제 처리해버리자고. 근데 만약 허가 구역이 아니야. 허가 구역인데 허가 대상 면적이 아니야. 작아. 그럼 어떻게 해? 농지면 농지증이 대상이라는 거지. 그때는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만약에 농지 취득자 증명은 농지 아닌 경우는 필요 없으니까 이미 하다 보면 이런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 그죠? 경매는 어때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X. 이러니까는 경매를 하는 거야. 토지를. 근데 경매도 뭐는 필요하다? 농지증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공매는 다 받아야 돼. 근데 이제 공매도 이제 여기 밑에 보면은 공매의 경우 은행에서 자산관리공제 공매 의뢰액 뭐 301조는 허가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어. 뭐 이건 뭐 사실 별건 없고. 판결도 마찬가지야. 판결도 허가구에서 판결된 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 대신에 판결문증권을 주는 거지. 대신에 농지증은 필요 없는 거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상속이야. 상속은 왜 그러면 상속은 내가 원해서 받는 거 아니지. 어쩔 수 없이 받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다 받아. 돈 팍내니까. 이건 뭐 상속세 내니까 다 봐주는 거야. 근데 웃기는 게 옆에 증여는 증여세 안 되나요? 지금 근데 그거 다 받아야 돼. 그러네. 왜 그럼 증여는 저기 인위적이라는 거지만 상속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건 죽으면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지금은 계약이에요. 또 그렇죠. 반면에 그 ES 해야지. 그렇지. 유상 무상 계약인 네. 거고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잖아. 그 자동적으로 그냥 승계 취득이 돼 버리는 거라고. 농지 예, 구입 시 자, 주의사항 1.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경우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인데 본인이라고 돼 있죠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 토지 소유자가 본인이잖아. 근데 그걸 굳이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가족 중에 세대원 중에 한 명 명의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직장인데 굳이 네 명의로 해가지고 하면 또 나중에 시끄러질 수 있어. 그러니까는 직업 없는 사람 소유로 해놓고도 그 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그렇게 필요는 없죠. 안 돼요. 왜 안 돼요? 어쨌든 자 그다음에 자 2번 아, 이거 이제 허가구역 안에서만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얘기하는 네. 거예요. 자 이거는 이 취득 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대로 계속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농사 짓지 않고 농지를 놀리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농자 거부의 정보를 위탁한 경우에는 구에서 당의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하게 됩니다. 네 아까 그거 나왔죠? 방치하는 경우 뭐 임대하는 경우 이렇게 나왔잖아요. 위탁 준 것도 되게 세네. 그럼요. 위탁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요. 자 3번 3. 취득한 후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군인권 질병에 의한 이번 공직 취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습니다. 4. 농지를 농업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 신고를 한 후 취득하여야 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통지를 받은 후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처분 사유 발생 후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고 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령하고 3. 처분 명령 기간 내에 또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해 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매년 부과. 이게 사실 무서운 거야. 이거 몇 년 안 팔면은 그냥 혼나는 거야. 5년 안 되고 100%는. 이게 아주 그냥 이제 공시지가니까 시대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아유 부담되죠 이거 사실 뭐. 5. 처분 통지 후 3년 작용할 경우 유예되나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는 다시 농사를 짓더라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6. 농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적발되면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농지법 제99조. 일부 부동산 중개인 등의 말만 믿고 농지를 산 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 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자 이건 뭐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13번 13번 13. 상수원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수도법과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속의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을 말함. 1.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농지와 이면은 개발 불가능. 자 개발 불가능 상수원 보호구역 그렇죠? 근데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하고 이번에 보면 밑에 보면 수변구역하고 달라요. 네. 수변 구역에서는 일반 건축물은 가능. 정화조 설치.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은 뭐냐면 직접 상수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는 거. 근데 수변은 뭐냐면 크게 그 주변을 크게 되는 거라. 그래서 수변구역은 사실 개발이 가능해요. 특히 이제 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오폐수 뭐
그 시설을 넣으면은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뭐 상선 수계 거기 있는데도 보면은 거기 음식점도 네. 그 백반집이라는 거 백숙집 하잖아. 그게 바로 거기가 수변구역. 근데 또 이게 또 수변구역에서만 하는 게 상급 보호구역에서도 또 슬쩍 가서 하더라고. 여러분들 계곡 같은 데 보면 요새 경기도에서 한번 했었죠? 이번에 그거 있잖아. 금남리 왜 촬영소 가다 걸려서 다 폐업했잖아. 그러니까 보면 거기 싹 폐업했어. 네, 그러지. 장어찜을 싹 죽었잖아. 네. 그 이게 유명한 이제 거죠. 상수원 보호구역에다가 그렇죠. 그 네. 저거 식당에서 다 주고. 그게 진짜 몇십 년 동안 그거 건들지도 못했어요. 뭐 왜 못 건드렸겠어. 다 오고 가는 커넥션이 있었겠지. 근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싹 해가지고 그냥 팍팍 철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곡이나 이런 것들 다 이제 일반인한테 다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왜? 네. 14? 14. 문화재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 지정인 경우에 해당 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 그 지정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함.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문화재 현장 심의. 자, 문화재 현장 심의. 아, 이거 중요하죠, 아주. 네. 통상적으로 허가를 해주지 않음. 네, 안 해줍니다. 개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문화재 지표 조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함. 여러분도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발하려고 땅을 팠는데 뭐가 나왔다.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근데 그게 뭐가 나왔는데 그 뭐가 무슨 뭐 항아리 같은 게 나오고 뭐 이랬다. 그런데 좀 오래돼 보인다. 그러면 그냥 그 사고 끝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쓰냐. 예전에 지금은 안 그래요. 묻어버렸지. 예전에는 그냥 타버렸지. 그거를 그냥 왜? 그 나무 큰일 나니까. 근데 실제로 부시다가 걸린 사례도 있어요. 모 건설회사에서 그거를 저기 뭐 백제토분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데 팠는데 뭐가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 골치 아프거든. 이거 개발이 안 되거든. 막 전문가도 와서 심의하는데 심의가 막 1년, 2년씩 걸리는 거야. 그리고 걸리고 나서도 안 되고 막 보고 딱 지금 안 돼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걸 부셔버렸어. 근데 부신 게 걸렸어. 부시다 묻은 게 걸려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도 물론 옛날에 뭐 옛날이니까 그렇게 요즘은 사실 그런 데는 없을 거예요. 없는데 뭐 아무튼 있을까요? 그건 모르지. 아무튼 내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암암리에서 하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아무튼 건설 무슨 개발 사업에서 팠는데 뭐가 나온다. 아 그럼 이거 문제 커지는 거야. 아주 심각해지는 건데 이거. 왜 그러면 뭐가 들은지 누구도 모르는 거야 이거. 모르잖아. 겉에서 봐서는 땅속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아냐고.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내가 듣기로는 예전에 이런 문화재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근데 발굴된 것들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 그 얘기는 뭐야? 상당 부분은 묻었다. 이게 건설업계의 어떤 통설이라고 합니다. 상당 부분은 그냥 의아무하게 묻어서 그냥 진행했다라는 얘기들이 왕왕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 내가. 근데 아마 그런 확률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문화재 보호구역이다 그러면 이건 아주 쉽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5 하천, 국가 하천, 지방 1, 2급 하천이 있고 지목이 하천인 경우와 구역이 하천 구역인 경우로 나눠짐. 실무에서는 지목은 하천인데 하천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개발이 가능하지만 지목이 하천이 아닌데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자 하천 점용허가. 통상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하천은 지목이 아닌 하천 구역인지 여부가 중요. 그러니까 이게 지목이 하천인 경우가 있고 하천 구역으로 이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목이 하천인 경우인데 실제로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럼 이거는 손을 못 대는 거고 당연하게. 근데 저기 지방 같은 데 보면 하천인데 실제로 물이 안 흐르는 경우가 많거든. 특히 갈수록 이제 가뭄이 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랜 기간 해가지고 거기 풀숲이 자라고 있고 이게 하천인지 뭔지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여기를 점용을 받아가지고 돈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다리. 그래가지고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신에 이제 하천은 아닌데 실제로 거기가 물이 이제 넘쳐가지고 그쪽으로 그럼 그걸 뭐라 하면 하천 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고. 이게 더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하천 구역 지정되는 건 뭐냐 실제로 하천이 됐다는 얘기야. 물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거든. 이거는 손을 못 대요. 그러니까 사실 지목이 하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천 구역으로 지정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핵심이야.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하천구역을 이제 어느 때 쓰냐면 통상적으로는 잘 쓰진 않는데 이제 맹지인 경우에 하천 구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 중에 이제 지목은 하천이지만 실제로 하천이 아닌 경우들이 지방에 많거든. 그럴 경우 그 점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도로로서 이용하는 거 복개를 해갖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밑에 토가를 뭐 하든지 해가지고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지자체마다 좀씩 차이가 있을 거고. 자, 오케이. 16. 전주 전기시설 설치. 전주에서 200m까지는 기본 요금이고 나머지 1m당 약 5만 원의 설치 비용이 든. 자, 여기서 전주는 뭐 나주 전주할 때 그 전주가 아니고요. 전신주 얘기야, 전신주. 전신주에서 뽑았는데 200m까지는 기본 요금으로 가요.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라는 게 뭐 상당히 낮아요. 근데 200m 넘어갔다. 그러면 미터당 거의 5만 원 이상이 들어가. 이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전신주가 들어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마을에 들어오는 거거든. 그 여러분들 왜 전봇대라고 하잖아요, 전봇대. 네. 근데 마을에 전봇대들이 있지 사실 마을 안에 전봇대 눌릴 리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혼자 나홀로 임야에 가서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나홀로 뭐 두개청청을 한다고 그러신 분들 간혹 있거든. 사람들하고 교류 안 하고 난 나홀로 임야에 들어가서 혼자 살겠다. 이런 분들은 이 전기 끌어올라면 죽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태양광을 해갖고 거기서 이제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태양광 효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거든. 그건 뭐 우리 김 대표님이 더 잘하신 거고. 예. 그런데도 어떻게 써야지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그러면 손 빼는데 이게 돈이 뭐 진짜 몇 천이 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서 가능하면 마을에 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제 임야다. 그럼 임야 쪽에도 보면 저는 많이 개발했거든. 뭐 그런 데다 해가지고 빼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오케이. 따라서 인근에 마을이 없는 경우는 전기 설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나홀로 건물을 지으려면 인근 주택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인근 주택에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설치 비용이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뭐 내가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그랬어. 근데 마을은 없는데 옆에 뭐 집에 하나가 있더라. 그럼 거기는 이미 전기는 들어왔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빼가줘야 돼. 근데 이걸 잘 안 빼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 언제 봤냐 뭐 이럴 수가 있거든.